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과장 윤지숙입니다. 저는 민간 데이터 기반의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 포털 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업의 개요와 주요 추진 내용,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배경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과용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우리나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 승인 통계는 약 현재 1,200여 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 87%는 1년 이상의 주기로 공표가 되고 있으며 그 중에 반가량은 전국이라든지 시도 수준으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특징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현재로부터 1년이나 2년 이후에나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통계가 조사 기반으로 설명되다 보니 그 작은 표본 사이즈로 인해서 상세성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의 시의성과 상세성을 극복하고 또한 민간 데이터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성, 신뢰성, 지속성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의 방향성, 5가지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보의 활용성, 즉 필요성과 접근성, 그리고 이용자의 다양한 측면과 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높여보고, 두 번째는 가계 사업체, 그리고 일자리와 코로나와 같은 사회 현안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수화 과정을 거쳐 통계청이 운영하는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불어 속보성 지표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민간 데이터를 이용한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현하여 경제 위기 혹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충격이 유발한 경제 사회의 현황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시의성 있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범위는 첫째, 민간 데이터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두 번째, 이를 통해 속보성 경제 활동 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나우캐스트 포털을 구현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주관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이 없었다면 올해는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초의 사업 고생을 했던 2020년 말만 해도 통계청의 예산은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추가했던 이 과제는 실현 불가능했던 것이었고요. 아마도 2022년 이후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니아가 주관했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저희가 응모하고 선정됨으로써 올해 한 해 나우캐스트 포털이 구현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행기관인 통계청과 참여기관인 아마닷컴과 베닌 3가지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제공기관인 7개의 민간기관과 3개의 정부기관, 그리고 각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 아웃풋은 나우캐스트 포털입니다. 이 나우캐스트 포털은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 4개 부문에 이르는 10가지의 지표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 통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세 수준의 비교가 가능한 비교 항목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로서 각종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기업에 대한 그들의 자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자산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기관에 대한 CI를 함께 홍보함으로써 보다 향후에 확장성 있는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개 지표가 사용되는 데 필요했던 데이터와 제공 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지표는
각 제공 주기가 빠르게는 일이라든지 주에서부터 월 단위로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차별화된 이유는 데이터의 속성과 그를 제공해주는 민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7개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신한카드, 신한은행, KCB, KICC, 잡코리아, 중소기업 중앙회, SKT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 데이터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통계청,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승인 통계와 공공기관이 공표하는 자료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총괄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작업 과정은 분석을 통한 지표화 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표화 과정에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요건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우캐스트 포털에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원천 자료의 로 데이터가 아닌 요약성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및 그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 보호 차원도 있었고 그들의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저희가 외부 데이터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이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수차례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업의 지연 요소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서는 대체로 3주에서 5주 정도의 작업 지연 요소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애자일한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설계, 개발, 검증을 3단계로 나누어 애자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 중간 결과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업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이 갖고 있는 기업 통계 등록부와 민간 자료를 결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업 통계 등록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갖고 있는 기업 통계 등록부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 혹은 사업체를 포괄하는 경제 통계 부분의 모집단입니다. 이는 각종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연간으로 기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고 시의성을 위해서 분기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분기 자료로도 충분한 정보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기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민간 자료와 그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데이터 중에 민간 기업들은 각각 제각각의 산업 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상대 비교가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 통계 등록부의 표준 산업 분류를 결합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모든 분석 자료를 다시 재생산을 하였습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가 이제 까다로웠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공공과 민간 기업의 결합 사례를 좋은 사례로 해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성 분석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가계 지출 지표 관련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일부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업종과 그다음에 혹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 서비스에 관련돼서 지출 변화의 추이를 2019년과 20년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은 신한카드, 저희가 이번에 사용했던 카드사이고요. 그다음에 붉은색 선은 여신협회라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카드업에 합산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선은 음식 서비스업 부분이고요. 실선은 모든 산업 분야를 총합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외에도 저희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크게 떨어짐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선택된 업종에 대해서 지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코로나 전 대비 1차 유행이 되었던 두 가지 시점에 업종별 지출의 증감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로측은 승인 데이터, 세로측은 민간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보신 건데요. 여기서부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각선에 위치할수록 승인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어떤 트렌드를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산업들이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지표화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이라든지 의복,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아랫부분에 마이너스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 전 대비 코로나 직후에 그 이용 감소액이 40%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에 반해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플러스 혹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과 산업 분류 기준을 재정의한 작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분류는 저희가 78개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지역 분류 같은 경우는 상세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데이터를 입수받는 당시 각종 항목별 그 조합의 수에 해당되는 카운트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통계적 노출 제어 기법 때문에 마스킹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정보의 손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이 두 가지 장단점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고려해서 78개로 재정했습니다. 이 재정하는 과정에는 물리적인 지역의 위치까지도 감안해서 78개로 재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업종 분류는 세서 분류 기준으로 표준 산업 분류를 기반으로 했으며 그다음에 이 산업 분류가 사용되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소비자 관점과 그다음에 사업자 관점에서 두 가지를 다르게 재분류를 했고요. 소비자 관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 관점으로 재정의를 했으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대출 같은 지표를 표현하기 위한 분류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캐스트 포털입니다. 나우캐스트 포털의 초기 화면은 전국에 대한 분류 항목별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전국, 시도, 시군구별로 세분화해서 드릴다운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또 지표별로는 분류 항목이 많게는 최대 4개까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의 특이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같이 주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우캐스트 포털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을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왼편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 분류 항목별 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계 대출 지표에 관련해서 지역별 서울을 선택했을 때 서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대를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대 이상의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60대의 그것보다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분류 항목에 대해서 지표 간의 혹은 지역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가계대출액 같은 경우에 비교 항목을 지역으로 선택했다 하면은 서울과 세종 그리고 제주 최대 3개까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세 지역의 대출 비교 값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이어서 서울, 제주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차트를 추가함으로써 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동일 지역, 동일 분류 항목 등 어떤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세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지표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대해서 대출 유형별로, 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선택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대출 잔액 전체와 그다음에 신규 대출과의 비교를 보고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이 해당되는 그 주택담보대출의 총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이르기에 약간의 증가했다가 2020년 초반에 감소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대출량을 본다 하면은 오히려 2021년 3월쯤에 급감을 했다가 그것이 다시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으로는 이벤트 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범주별 시계열 연간 분석을 통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특별시의 대출 잔액의 추이와 코로나의 단계별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함께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코로나의 정책이 발전됐을 때 대출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대한 이벤트들과 같이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